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운수 좋은 날이라는 책이고요. 현진건 작가가 쓴 책입니다. 너무 유명한 책이고 모르는 사람이 한국 사람 치고는 거의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학창 시절에 그 교과서에 학교에서 배우는 문학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을까. 아주 정확하진 않아도 대략 내용은 알고 있을 만한 그런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학창 시절에 교과서에서 접하는 문학은 왠지 그 재미를 주는 그런 문학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위한 시험 범위처럼 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그 수업 시간에 문학을 배울 때는 왠지 재밌다는 생각을 별로 못 해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과서 속 문학을 성인이 돼서 시험 걱정 없이 다시 꺼내서 읽어보면 이게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였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꽤 많습니다. 근래에도 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패러디 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대사,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가 나오는 바로 그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이 책도 그런 소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재밌는 책이고 아주 짧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이야기고 인생의 어떤 희노애락 그리고 어떤 반전이 있는 결말까지 그야말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고요.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괴상하게도 운수가 좋은 날, 그런 날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운이 좋지? 행운에 막 기분이 좋아지다가도 너무 계속해서 의외의 행운이 반복이 되면 뭔가 오히려 좀 싸한 느낌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올 한 해 오늘 다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러나 보다. 안 좋은 일이 생기려나? 왜 이렇게 운이 좋지? 이렇게 경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도 한 사람의 운이라는 게 총량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 소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의 주인공인 김첨지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고요. 그 1920년대의 어느 날 지금의 서울에 해당하는 경성부에 살아가고 있는 김첨지는 인력거에 사람을 태우고 돈을 버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택시기사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제강점기에 대부분의 서민들이 그랬겠지만 아주 빈곤한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며칠씩 돈 한 푼 못 버는 날이 허다해서 끼니를 거르는 날도 꽤 많았고요. 그런데 아내와 거기에 젖먹이 아들 개똥이까지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정말 힘없고 가난한 가장이었고요. 김첨지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내가 병에 걸려서 아팠습니다. 거의 한 달째 나을 기미도 안 보이고 그렇다고 어디 병원에 가거나 약을 사다 먹은 적도 없습니다. 형편이 어렵기도 했고요. 밥도 못 먹을 처지니까. 김첨지의 지론인데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자꾸 온다. 이렇게 약을 부정하는 이런 지론이 있기도 했고, 근데 아무래도 약살 또는커녕 쌀을 살 돈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약 살 것은 엄두도 못 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본문에서 조금 인용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면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럭거리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다.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 한 첩 써본 일이 없다. 구태여 쓰려면 못 쓸 바도 아니로되 그는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자꾸 온다는 자기의 신조에 어디까지 충실하였다. 따라서 의사에게 보인 적이 없으니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으되 반드시 누워가지고 일어나기는 새로 모로도 못 눕는 걸 보면 중증은 중증인 듯 병이 이대도록 심해지기는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다. 달포 동안 계속 쿨럭거리고 아팠는데 달포면은 한 달 정도다 이런 이야기고요. 근데 본격적으로 막 아프기 시작한 거는 한 열흘 전에 조라는 곡식이 있죠. 조 쌀밥보다 아무래도 좀 거칠고 좀 싼 곡식이기 때문에 조밥을 먹고 하다가 급하게 먹느라고 체하기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아픈 상태고 뭐 병이 악화되는 거죠. 며칠째 밥을 먹지 못해서 굶었던 아내가 아픈데 밥도 못 먹어서 며칠을 굶다가 어쩌다가 김첨지가 돈을 벌어서 그 조를 조금 사와서 줬더니 이제 밥을 막 급하게 지어 먹다가 그러고 체한 거죠. 지금이야 체한 게 별거 아니지만 오래 굶었던 사람이 급하게 음식을 먹다가 소화가 안 돼서 죽는 경우도 실제로 있기도 합니다. 김첨지의 아내가 뭐 죽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된 거죠. 심하게 얹힌 거죠. 오랫동안 굶었던 사람이 갑자기 급하게 음식을 먹어서. 그리고 그 이제 본문 중에 보면은 이러던 어느 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일 나가는 김첨지에게 오늘은 제발 나가지 말고 자기랑 좀 있어달라 이렇게 막 애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마지막 소원인 양 설렁탕 국물이 먹고 싶다는 이야기를 며칠째 합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불길한 복선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선 김첨지 나설 수밖에 없죠. 그래도 아픈 아내한테 뭐라도 먹이고 뭐 설렁탕이라도 사주고 약이라도 해보려면 집을 나섰습니다. 김첨지에게. 근데 보기 드물게 운수 좋은 날이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처럼 운수 좋은 날이 시작이 됩니다. 거의 열흘 동안 돈이라고는 구경을 못 해본 김첨지에게 아침부터 손님이 막 붙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번 80원, 30원 한 번, 30전 한 번, 50전 한 번 이렇게 80원을 벌었는데 이 돈이면 아내에게 설렁탕을 사다 줄 수 있는 그만한 돈입니다. 이렇게 계속된 행운에 김첨지는 그날 하루만 3원을 벌게 됩니다. 1920년 당시에 1원이면 지금 기준으로 약 한 10만 원 돈 정도가 되니까 하루 일당으로 30만 원을 번 셈이 됩니다. 아침에 30전, 50전 이렇게 막 모인 돈이 3원이니까 30만 원 돈을 벌게 됐죠. 하루 일당 치고는 아주 괜찮은 돈입니다. 지금으로 쳐도. 이렇게 운수 좋은 날 김첨지가 이제 이 돈을 벌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본능적으로 뭔가 불안감을 느낍니다. 김첨지의 아내가 무언가 느끼고 김첨지한테 오늘은 제발 나가지 말고 나랑 좀 있어줘요 라고 했던 것처럼 김첨지도 집에 가까워질수록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낍니다. 뭐 그 중간에 이제 조금 우여곡절이 있긴 한데 술도 막 마시고 집으로 바로 안 갑니다. 불안해서. 그리고 결국 돌아간 집에서 미동도 없는 아내와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괜한 큰 소리를 지릅니다. 괜히 막 소리를 지릅니다. 김첨지의 입버릇 중에 오라질년 이렇게 말하는 게 있는데 뭐 그런 말을 하면서 큰 소리를 냅니다. 괜히 뭔가 이미 알고 있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죠. 부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발췌를 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런 오라질년 주야장천 누워만 있으면 제일이야. 남편이 와도 일어나지를 못해. 라는 소리와 함께 발길로 누운이의 다리를 몹시 찼다. 그러나 발길에 채이는 건 사람의 살이 아니고 나무 등걸과 같은 느낌이었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네,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제가 좀 스포가 될 수 있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일단 발췌해서 읽어드렸는데 이 마지막 대사는 정말 유명한 대사죠. 왜 먹지를 못하니? 설렁탕을 사다 놨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이 대사는 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교과서에서 읽었을 때도 슬픈 이야기구나 라는 느낌은 있었는데 성인이 돼서 다시 읽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어쩔 수 없는
가난한 가장의 절규가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고요. 죽어가는 아내, 먹을 것이 없어서 우는 아이를 보면서도 뾰족하게 뭔가 해볼 수 있는 뭐 방법이 없는 그런 아빠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고, 뭐 입으로는 이렇게 거칠게 말을 하고 계속 뭐 오라질년 뭐 발로 막 차고 막 이러는데 욕을 하고 뭐 하지만 들어가는 길에 그 친구와의 술자리에서는 아내를 걱정하면서 슬퍼하는, 이를테면 요즘 말로는 츤데레 같은 모습이 뭐 개인적으로는 참 정이 가는 캐릭터였습니다. 뭐 요즘에는 안 될 일이죠. 가정폭력이고 언어폭력이고 가정폭력이고 하지만 네, 뭐 그냥 당시의 시대상과 뭐 이런 걸 반영해서 봤을 때 정말 아기를 가지고 그 마음이 아니라 걱정하고 슬퍼하는 그 김첨지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짧지만 또 아주 강렬하고 어느 정도 사실 예상은 가능하지만 아주 강렬한 반전이 있는 뭐 이야기에 재미가 있습니다. 뭐 사실 예상 가능한 반전이긴 한데 이 예상 가능한 반전인 덕분에 이야기 내내 이어지는 그 행운들에도 묘하게 찝찝하고 기쁘지 않은 그런 김첨지의 마음이 읽는 사람에게도 와닿아서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아주 잘 쓰여진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도 사실 경제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쉽게 좋아지지 않을 거다 이런 예측도 있는데, 이런 시대에 다시 읽어도 아마 그런 이유로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아주 짧은 이야기니까 어디서든 구해서 읽으실 수 있고, 잠시 후에 앞부분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 좋은 날, 현진건.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 거꾼 노릇을 하는 김첨지에게는 오래간만에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문 안에, 거기도 문 밖은 아니지만 문 안에 들어간답시는 앞집 마나님을 전찻길까지 모셔다 드린 것을 비롯해 행여나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서 어정어정하며 내리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거의 비는 듯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가 마침내 교원인 듯한 양복쟁이를 동광학교까지 태워다 주기로 되었다. 첫 번에 30전, 둘째 번에 50전. 아침 대바람에 그리 흉치 않은 일이었다. 그야말로 재수가 온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한 김첨지는 10전짜리 백동화 서푼 또는 5푼이 찰칵하고 손바닥에 떨어질째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었다. 더구나 이날 이때에 이 80전이라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컬컬한 목에 모주 한 잔도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다도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다 줄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룩거리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다.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 한 첩 써본 일이 없다. 구태여 쓰려면 못 쓸 바도 아니로되 그는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자꾸 온다는 자기의 신조에 어디까지 충실하였다. 따라서 의사에게 보인 적이 없으니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으되 반드시 누워가지고 일어나기는 세로에 모로도 못 눕는 걸 보면 중증은 중증인 듯 병이 이대도록 심해지기는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다. 그때도 김첨지가 오래간만에 돈을 얻어서 좁쌀 한 대와 10전짜리 나무 한 단을 사다 주었더니 김첨지의 말에 의지하면 그 오라질년이
천방지축으로 냄비에 대고 끓였다. 마음은 급하고 불길은 달지 않아 채 익지도 않은 것을 그 오라질년이 숟가락은 그만두고 손으로 움켜서 두 뺨에 주먹덩이 같은 혹이 붉어지도록 누가 빼앗을 듯이 처박지르더니만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당긴다, 배가 캥긴다고 눈을 홉뜨고 지랄병을 하였다. 그때 김첨지는 열화와 같이 성을 내며 에이 오라질년, 조랑복은 할 수가 없어. 못 먹어서 병, 먹어서 병, 어쩌란 말이야? 왜 눈을 바로 뜨지 못해? 하고 김첨지는 앓는이의 뺨을 한번 후려갈겼다. 홉든 눈은 조금 발라졌건만 이슬이 맺히었다. 김첨지의 눈시울도 뜨끈뜨끈한 듯하였다. 이 환자가 그러고도 먹는 데는 물리지 않았다. 사흘 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다. 이런 오라질년, 조밥도 못 먹는 년이 설렁탕은 또 처먹고 지랄병을 하게? 라고 야단을 쳐보았건만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다.